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8일 경자 6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작년의 제수인 백정 황순산이 죽은 이 막동과 더불어 염건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의복과 물건을 억지로 빼앗은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대전 성록에 의가에 거주하는 고을의 노비로 용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9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9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9일 신축 세번째 기사 평시서 영, 김맹추 등 5인이 은대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9일 신축 네번째 기사 임금이 외인, 의직 등 6인을 접대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못한가 를 영돈영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장창소는 의논하기를 우리나라는 대마도를 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 곳에 있는 외인은 우리나라에 관계가 없지만 지금 의직 등은 비록 도둑질을 일삼고 있으나 도적을 잡을 때에 잠옷 공로를 나타냈으므로 도주 대관의 접대의 요청이 잠옷 또한 이치가 있으니 요청에 따라 후대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의직 등의 접대에 관한 일은 도주, 대관의 서계 안에는 요청한다는 사연이 없으니 다만 피공고라의 말로 인하여 쉽사리 접대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의직 등이 비록 조그만 공로가 있지만 원래 이들은 도적의 무리이니 접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도주, 대관의 요청이라고 말하지만 서계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접대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상관인과 부관인은 모두 말하지 않는데도 피공고라만이 유독 이를 말하고 있으니 아마 도주의 의사는 아닌 듯합니다. 통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상관인과 부관인에게 묻게 하여 과연 이것이 도주의 의사라며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윤필상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0일 이민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0일 이민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0일 이민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송질이 아뢰기를 지금 전한세의 하모전을 보건대 그가 향곡에 있을 때의 일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한림 8인과 육승지와 육조 난관 각 1인과 홍문관에서 모두 춘추관의 직무를 겸임하여 시사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조정안의 일은 상세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외방의 일은 비록 쓸만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기록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불완전한 일일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도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내가 대신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도록 했으나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므로 과연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옛날에도 재상이 여염의 일을 군주에게 알리는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의 재상은 이를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외의 사관은 더 설치할 수가 없다 하였다. 한림은 예문관 검열의 별칭이다. 외의 사관은 외방의 사관을 말한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0일 이민 네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월산대군 이정에게 내구마 한 배를 하사하도록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1일 개미호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1일 개묘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병 김종이 아뢰기를 황해도에서는 해마다 신롱하여 기근이 매우 심한데 더구나 중국 사신이 장차 이르게 되므로 백성의 힘이 공공하고 피폐하니 창컨대 백령도의 마패를 점거하는 일을 우선 정지시켜 백성의 힘을 휴식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1일 개묘 세번째 기사 외종추 평무속 등 3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1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의금부 한승부 형주 향내원의 당상관과 사헌부의 관원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지금 본 가뭄이 매우 심하니 반드시 이를 초래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은 송사를 창단하는 관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에서 나와 공정하지 않은 까닭인가 혹은 태만으로 인하여 옥사가 시일을 오래 지체한 것인가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한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옥성의 일은 각기 그대의 마음을 다하여 명백히 빨리 결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1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교수를 내리기를 지금 봄철의 경작 때를 만나는데 비가 시기를 어겨 오지 않으니 이러한 천벌의 징조를 생각한다면 어찌 초래한 바가 없겠는가. 나는 조정 정사의 실수가 진실로 많으며 옥성의 원통함이 더욱 무거울까 염려된다. 서울에서는 혹은 해당 권한을 불러서 이를 타이르기도 하고 혹은 내 신을 보내어 이를 살피게 하지만 오히려 외방의 관리들이 나의 뜻을 본받지 않고서 혹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거꾸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태만하여 청단하는 시를 지체시켜 원통하고 억울함을 초래하여 화기를 손상시키가 염려된다. 경은 그것을 상세히 조사 핵실하여 원리를 명백히 구별하여서 내가 하늘의 견책에 위답하려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내 시는 승리와 같은 임금 척근의 신화를 말한다. 성종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1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1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수광이 아뢰기를 서울에서는 송사를 창단하게 되면 그 관원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여 결단을 내리게 하고 또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방에서는 한도의 수령 중에서 공평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부유하고 세력이 강한 사람은 청탁하여 이기게 되고 가난하고 세력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할 말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된 판결을 정소하여 다른 고을에 이첩하더라도 또 이와 같이 되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세 번에 이르게 되면 이를 세 번 만에 신원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고치지는 않으므로 이에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함이 더욱 심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감사로 하여금 수령 중에서 공정한 사람을 가려 뽑아 사민의 권한을 갖추어 송사를 완결하도록 한다면 사민 중에는 반드시 공평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패가 이러한 극단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패는 과연 이와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은 시행할 수가 없다 했다. 김수광과 사간 유자하는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매우 심하니 수강공의 토목 역사를 정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수강공의 건축은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역사를 시키고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대간의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만 부득이한 것이다. 역사를 정지시키면 제목이 반드시 썩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니 김수광이 아뢰기를 봄철의 농사일이 가장 급한 시기를 당했으니 제목이 비록 썩더라도 아까울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목은 본래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운반해온 것인데 지금 만약 썩어서 수강궁의 역사를 마침내 그칠 수가 없다면 반드시 다시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걱정스럽다. 하니 김수광이 아뢰기를 연사가 풍년이 들어 백성에 먹을 것이 넉넉하게 된다면 비록 일백처의 집을 건축하더라도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수리도감에 물어보고서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유저의 선지하기를 무록관으로서 별자와 같은 등류는 비록 임기가 만료된 지 이미 오래되어도 빈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천전하지 못하여 침퇴된 자가 많다.
지금부터 이후에는 수령이 이중을 차지한 사람은 임기가 만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즉시 서로 관직을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온 야인 이거부와 심여롱계 등은 곧 추장 달한이 보낸 사람이니 간흥능의 예로서 이들을 대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지난 정축년 무렵에 추장 이만주와 동창이 사자를 보낸 사람을 접대한 예를 상고하여 조목별로 뒤에 기록합니다. 1. 이거후 등은 마땅히 당상관의 예로서 접대할 것이며 그 수종한 동산적합 등도 도지위를 지냈으니 모두 정관의 자격으로서 이들을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별하정은 5일마다 한 차례씩 술과 고기를 갖추어 보내야 할 것입니다. 1. 혹은 어헐가무 등 3인은 1등의 예의에 의하여 각기 앞두목, 목면, 겹, 월령 1개, 유청, 주유, 다포 1개, 초록, 주유, 천릭 1개, 홍젓, 피화, 전정, 흑사피, 투, 해구 1개, 흑양모, 입자, 자주, 면구 1개를 하사하고 감다할 목면유, 액주음 1개와 청목면, 홍목면을 각각 2필씩 별도로 하사하며 지위, 나이거 등 8인은 2등의 예의에 의하여 각기 앞두록, 목면, 겹원, 령 1개, 초록, 주유, 천릭 1개, 홍마피, 전정구 1개, 흑양모, 입자, 자주, 영구 1개를 하사하고 감다할 목면유, 입주음 1개, 청목면 1필, 홍목면 2필을 별도로 하사하며 지위, 정족, 종합 등 11인은 3등의 예에 의하여 각기 앞두록 목면, 겹단령 1개, 홍주유, 천릭 1개, 흑마피와 전정구 1개, 흑양목, 감토 1개를 하사하고 감다할 목면유, 액주음 1개, 청목면, 홍목면 각기 1필씩을 별도로 하사하는 것은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다만 이거우와 심려, 롱계 등에게는 청목면, 홍목면을 또한 각기 2필씩 첨가하여 별도로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호주와 예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종정국이 동정 1만 민을 요구하였는데 동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비축한 동전도 적으니 마땅히 포화로서 이를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병신년에 종정국이 면주와 면포 1만 필을 청구했으나 다만 면주 100필과 면포 1,000필을 주었으니 지금도 이 수량에 의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영도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선언 의논하기를 깊은 곳에 거처하는 외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외인이 폐해를 만든 것은 모두 대마도에서 한 짓이니 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전 1만 민은 그 수량이 너무 많으며 더욱이 동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전일에 비축된 동전은 근래에 이를 써서 거의 없어졌으니 진시로 요청을 다루기가 어렵겠습니다. 만약 하는 수가 없다면 면포와 면주로서 적당한 수령을 헤아려 대신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단자의 수량에 의하여 하사해 주어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한데 호주와 예조의 의견에 의하여 이를 주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세환한다고 일컬으면서도 돌려보낸 사람이 많지 않으며 또 본토의 백성을 찾아서 돌려보냈으니 우리나라에 있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그 청구가 너무 많은 것은 그 만분의 1이라도 은혜를 바라고자 한 것이니 어찌 갑자기 헌단을 일으키겠습니까? 전년에 이를 주고 금년에도 또 이를 주게 된다면 한정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한정이 없는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이니 장차 계속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더구나 해마다 연사가 흉년이 들어 온갖 물건이 넉넉하지 못하니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작하여 줄여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병신년 무렵에 대마 도주가 삼포의 외인 30여 명을 쇠환하고 스스로 쇠환한 공로를 말하면서 면포 3,000필과 면주 2,000필을 청구함으로 다만 면주 1,000필만 주었는데 쇠환한 사람들이 모두 즉시 삼포에 돌아갔으니 저들이 쇠환한 것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쇠환한 것도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청구대 다음은 병신년의 예의에 의하여 면포 1,000필만 주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이거우 등에게 사급하는 물건을 임금이 전례를 상고하여 명하였는데 안구마와 활 등을 하사한 예가 있으므로 영도년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활은 결단코 줄 수 없지만 안구마는 마땅히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장창선은 의논하기를 이만주는 건주의 큰 추장이고 또 세력이 강성하니 우대하는 것이 옳겠지만 지금 이 거우 등은 두 번이나 와서 도둑질을 하여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내려가서 정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죄가 큽니다. 그러나 지금 기순하에 내조하니 후대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다만 이만주와 동창의 예로서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안구마와 궁전은 모두 중한 하사물이니 사급할 수 없으며 다른 야인에 비교해서 조금 넉넉하게 사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안구마와 각공은 진시로 성상의 정교와 같이 주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 거우 등이 처음으로 와서 기순하려고 힘쓰니 물건을 후하게 하사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마필과 의복동의 물건을 주어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이거우와 심려 롱가 등이 추장달한 도둑의 서계를 받아가지고 왔으므로 접대를 마땅히 보통의 예보다 더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활만은 마땅히 사급해서는 안 되니 어찌 별사의 예의에 구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안구마와 각공은 모두 적국을 돕는 물건이니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물건을 써 적당히 헤아려 더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3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대보잠을 써서 선정전에 걸어두고 항상 보면서 반성하고자 하니 경등도 대루 원기를 전해 써서 이를 살펴보고 경계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선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대보잠은 당나라 장원구가 지은 작품으로 태종이 즉위한 초기에 교감이 되기 위해 상세한 것인데 대보 즉 천자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움을 연설한 것이다. 대류원기는 송나라 왕 우칭이 지은 작품으로 재상은 국정에 대하여 늘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 집정자의 교감이 되는 것이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3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3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3일 을사 여덟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선들의 본조에서 성상의 정규를 받으니 달한 도둑의 친아들이 만약 온다면 참인가 거짓인가를 살펴서 평안도를 격려하여 내조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상, 동계 등도 달한 도둑의 친족이니 만약 달한이 아들과 같은 시기에 관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더라도 유독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혹시 원망을 품고서 헌단을 맞을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그 추종을 간략하게 하여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입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건주의 야인 이거우 등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이세좌로 하여금 이거우에게 술을 하사하게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몇 고을의 무리를 일으켜서 장수를 보내어 싸움을 도왔는데 너희도 상하의 분수가 있으니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원망을 맺은 것이 반드시 심하였을 것인데 지금 와서 감정을 풀고
내주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만약 다시 반란하여 변방의 현단을 일으킨다면 군사를 일으켜 주인을 토벌하는 것은 썩은 나무를 꺾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하니 이 거우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전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쓴 서찰로서 평안도 관찰사 이승원과 절도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등의 아랫말을 살펴보고서 오랑캐의 실정을 상세히 알았다. 대저 야인들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니 진실로 언어로서 회유하고 위세로서 두렵게 하지 않으면 장관 평안을 이루기가 어렵다. 예로부터 오랑캐를 대우하는 것은 그 요청에 힘써 따라서 기밀을 할 뿐이다. 지금 이만가 등이 나와서 소금, 장, 쌀, 배를 청구할 때 변장의 의리에 의하여 답한다면 사체에 거의 합당할 것인데도 갑자기 속이는 말을 듣고서 뒤따라 넉넉하게 주었으니 사체에 어긋남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편견을 고집하여 변방의 혼란을 일으킬 수 없다. 지금부터 이후로 경등은 변장으로 하여금 나의 이러한 뜻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온한 말로서 이들을 대접하고 사리에 의하여 이 일을 결단하여 줄 만한 것이 있으면 구실을 내세워 이를 주도록 하고 명분이 없는데도 이를 주어서 한정이 없는 욕심을 내도록 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기민은 왜곡을 내속시킴을 말한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1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편전은 적을 가장 잘 막는 장기인데도 군사들이 전에 연습을 하지 않으니 비단 마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살을 쏘지도 않습니다. 이보다 먼저 본조에서 성상의 정교를 받으니 군사들이 제주를 연마할 때에 편전의 화살 한 개를 맞힌 사람은 10분을 주고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힌 사람은 곱주를 주어 이들을 권면하려고 하고 장려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갑사 등도 편전을 잘 쏘는 사람이 적어 제주를 연마할 때를 당하여 혹은 불러도 응하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피하기를 도모하여 시험을 보지 않으니 법을 제정한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청건대 지금부터 후에는 제주를 연마할 때 편전을 비록 마치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화살 3개를 쏘고 난 후에 다른 제주를 시험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였다. 임금이 영도령 이상의 관원과 도총부에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청선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는 바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무릇 제주를 시험하여 법을 적에 편전까지 시험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군사들은 스스로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모두 피하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매우 마땅하지 못한 일입니다. 청건대 지금부터는 편전의 화살 5개를 아울러 시험하고 피하기를 도모하는 사람 뒤따라 즉시 논지하고서 제주를 시험하여 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갑사들에게 제주를 연마시킬 때 편전을 먼저 시험 보이는 일은 비록 정상의 정규를 받지 않았더라도 병조에서 스스로 마땅히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니 다시 새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무릇 군사들에게 제주를 연마시키고 제주를 시험하여 뽑을 때에 편전을 아우러 시험하는 법은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서 피하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해당 관청에서 임시로 처치하여 권장하고 독려하도록 할 것이며 번거롭게 조문과 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랫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보, 오세겸, 김지경, 성준은 의논하기를 대저 권장하고 징계하는 법은 한쪽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편전을 권장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전일의 성상의 전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화살 1개를 맞힌 사람은 경국대전의 10분의 수에다가 10분을 더 준다면 화살 1개를 얻는 점수가 20분이 될 것이고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힌 사람은 또한 곱절로 더 준다면 40분이 되어 분을 주는 것이 매우 넉넉하게 되어 더 할 수가 없을 것이니 권장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들이 제주를 연마할 때 혹시 사고를 핑계하고서 시험 보지 않는 사람은 징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러도 응하지 않은 사람은 재주가 없는 것으로서 논지하여 삭사하여서 고쳐 시험 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의로 범하지는
않습니다만 스스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법을 제정함이 없이 의뢰 모두 내버려 두고서 묻지 않으니 편전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가 반드시 스스로 하지 않고서 물어가게 되었으므로 연습하는 법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불러도 응하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과를 같이 하고 편전의 표적 좌우 전후에 각기 보수를 헤아려 내외의 표적을 세우고 마친 사람마다 성상의 정교를 받은 것에 의하여 분을 주되 화살이 내표에 들어간 사람은 상도 없고 벌도 없으며 화살이 외표에 들어간 사람은 헤아려서 삭사하며 표적 밖에 있는 삭사하여 밖에 있는 것은 삭사하여 고쳐서 시험 보게 한다면 권장하고 징계하는 것이 그의 차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표적을 세우는 보수와 삭사하는 절차는 병주라이가 마감하도록 하여 권장하고 징계함을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편전의 화살 한 개를 마친 사람은 20분을 주고 관역을 두른 사람은 곱절로 주게 되니 권장하고 격려하는 법은 이보다 더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조금도 미리 연습하지 않으니 위급한 경우에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무릇 입직한 군사들에게 편전으로 화살을 쏘기를 연습하게 하고 번을 넣으면 훈련원에서 활쏘기를 연습하게 하여 쏜 화살 수율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매 도목 때마다 먼저 녹용하여 관직에 임명한다면 사람마다 스스로 힘써서 모두 장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거나 불러도 응하지 않고서 피하기를 도모하는 사람 다만 당자뿐만 아니라 패도 장무까지 삭사하여 권장하고 징계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 삭사하는 수요는 병조라이건 마감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박근은 의논하기를 군사들에게 제주를 연마시킬 때 반드시 편전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른 기회를 시험 보도록 허가하여 아울러 계산한다면 입격하는 사람은 10명이 한두 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대제 화살을 마친 사람은 더 주고 관역의 한가운데를 마친 사람은 곱절로 주어 권장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이미 성상의 정교를 받았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습속은 모두 한때의 호상에 기인하게 되니 혹은 무과 시험을 볼 때라든지 임금이 활쏘기를 구경할 때라든지 사소의 군사들이 활쏘기를 연습할 때 편전을 겸해서 시험하여 아직을 제수하게 하고 또 여러 도의 대진, 소진에 유방하는 군사들도 서울에서 활쏘기를 연습하는 예의에 의하여 편전을 겸해서 시험한다면 자연히 습속을 이루게 되어 우리나라의 장기가 마침내는 마땅히 절묘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조이정과 김자행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편전 화살 3개를 먼저 시험한 후에 다른 제주의 시험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다만 불러도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법은 전일에 이미 시행했으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스스로 하지 않은 것과 불러도 응하지 않은 것은 같은 예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편전은 짧고 작은 화살이다. 삭사는 사일을 삭감합니다. 시험, 근무, 성적이 나쁘거나 과실로 관무를 손실하는 등 과오에 대하여 사일, 곧 근무 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는 징계이다. 패두 장무는 각패의 우두물에서 실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호상은 좋아하고 승상하는 것이다. 사소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내 것으로서 예종실록 6권 원년 6월 29일조에 보면 동소에는 창덕궁의 순청이고 서소는 운종가의 순청이고 북소는 의건부이고 남소는 용량위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4일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란 형제와 숙지론 강상에 관계되는 바인데 이에 감히 간사함을 품고서 잘못을 꾸며대어 쟁승을 일으켜서 골육을 헛뜯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이리 풍속과 교화에 관계되니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 이후에는 각기 해당 관사로 하여금 분간한 후에 사리가 어긋나는 사람은 뒤따라 즉시 처벌을 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종이 아뢰기를 지금 전조에서 인재를 임용하는 것이 적당함을 이뤄 수령이 임기가 만료되어 채직을 당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또 수령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계책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날로 사리를 경영하기를 일삼게 되고 현명한 사람은 지방에 보직된 것을 치욕으로 여겨 고울
다스리는데 태만하게 되니 청컨대 그 외직을 나가고 경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균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6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달한 도독이 아들을 보내어 내조하려고 하니 그를 접대하는 예들은 청컨대 이만주의 아들 이두이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되 처음 차례의 위원회는 거식 구과상을 사용하고 중앙의 한 차례에는 거식 삼행상을 사용하도록 하소서. 관찰사와 절도사는 남쪽을 향하여 교위에 앉고 달한의 아들은 서벽의 승상에 앉으며 이품의 외관은 남쪽을 향하고 교위에 앉고 달한의 아들은 동벽의 교위에 앉으며 산품 이하의 수령들은 손님은 동쪽에 앉고 주인은 서쪽에 앉으며 변장은 주인은 동쪽에 앉고 손님은 서쪽에 앉되 모두 교위에 앉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영도년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이만주는 건주의 큰 추장이고 또 중국 조정의 지휘인 이두이도 본조의 자헌대부 품격을 받았으니 그들에 대한 대접은 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달한 도독의 아들은 본조의 관직을 받지 못했으니 이두이와 동일한 예로 대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두이는 1등급을 내려서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선 2급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린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본조에서 야인을 접대할 적에 서벽의 상상에 앉게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지금 달한 도독의 아들은 비록 우대할 사람이지만은 본래부터 직사가 없으니 자헌대부의 품계인 이두의 예의에 의하여 동벽에 앉게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듯합니다. 만일에 달한 도독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곳에 앉게 하겠습니까? 달한의 아들은 서벽의 성상에 앉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두이는 우리나라의 자헌대부의 중추의 관직을 받았으니 이것은 재상의 직책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접대의 예절은 마땅히 우대해야만 할 것이니 비록 달한 도독의 아들이더라도 조정에 명유가 없으므로 곧 일개 야인일 뿐입니다. 이두이의 예의에 의거한다면 너무 무거운 듯 하지만 그러나 달한은 건주 추장의 우두머리로서 지금 의리를 삼아야 정상을 바치고는 그 아들로 하여금 입주하도록 하니 다른 야인의 예로서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절도사는 한 차례의 접대하여 위언을 베풀고 관찰사는 서로 보지 못하니 노차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하는 모든 일은 상례보다 조금 더 하게 하고 그들을 접대할 때에 절도사는 남쪽을 향하여 교위에 앉고 피인은 남쪽 줄에서 승상에 앉으며 이품의 외관은 남쪽을 향하여 교위에 앉고 피인은 서벽의 승상에 앉으며 산품 이하의 수령은 두 이의 연품에 의하여 유과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승훈이 치게 하기를 중국 사람 유씨가 저쪽으로부터 도망해 왔는데 그 주인인 야인 심오응지가 뒤따라 찾아왔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영도년 이상과 관원과 병조의 당상관을 불러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백성들은 건주의 야인과 더불어 서로 교제하여 혹 신사가 있으면 왕래하면서 먹고 마시게 되니 그들의 교제가 이미 깊어진 것입니다. 세종조에 한 명의 중국 사람이 도망하여 본국에 왔는데 야인이 와서 찾았으나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불화가 발생하여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유씨는 7, 8세 때의 심오응지가 말 한필로서 모련이에게서 산 것이고 스스로 사로잡힌 것이 아닌데 지금에 와서 찾으니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망해온 중국 사람은 북경으로부터 돌려보내는 것이 지극히 정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권도에 따라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세조조에도 중국 사람이 도망해 왔으나 그 주인이 뒤따라 찾아오면 돌려주었으니 비록 요동해서 이를 알더라도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는데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돌려주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홍응, 노사신,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지금 다시 와서 찾아내려고 하니 대답하기를 유씨는 본진에서 이미 조정에 보냈는데 지금 장차 요동으로 호송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을 섬기는 데 있어 무릇 야인의 땅에서 나온 중국 사람은
호송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전날에 중국 사람 소정이 나오자 야인, 차인거 등이 뒤쫓아 찾아와서 청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주지 않고서 마침내 호송하였음을 너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비록 너가 모련위에서 샀다고 해도 본래는 중국의 백성에 소속되었고 너희들도 중국 조정을 공손히 섬기고 있으니 의리에 있어서 마땅히 종으로 삼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로써 타이르고 물건을 주어서 위로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유씨가 야인에게 사로잡혀서 여러 곳에서 매매되었는데 심오응지는 마필로스 이를 산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그 원망이 반드시 깊을 것이므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권감 여자신 이맹현 이세필은 의논하기를 지금 심오응지 등이 유씨를 뒤쫓아 찾아서 즉시 왔지만 그러나 중국 사람이 와서 있다 하면 북경으로 호송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진시로 돌려주어야 할 일치는 없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재차 오더라도 사실대로 이를 이야기하여 되풀이하면서 타이르고 우대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유씨를 만약 돌려보내도록 그가 한다면 4대의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가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헌단을 일으켜 도둑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마땅히 사유를 갖춰 요동으로 자문을 보내어 피인이 불화를 만든 단서를 미리 알도록 한다면 후일에 우리나라에서 비록 정토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그르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상의 유지와 같습니다 하였다. 성교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치게하기를 위영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임금이 명하여 인물의 손상된 것과 창고 곡식의 불에 탄 수량을 상과에 아뢰도록 하였다. 성교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교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수광이 아뢰기를 지금 세자의 나이가 매우 어려서 혈기가 왕성하지 않은데도 날마다 서연에 나와서 기체를 노고시키고 있습니다. 신이 두루 살펴보건대 당우와 3대에는 전악이 주자를 가르치되 반드시 한가롭고 조용하게 깊이 학문의 진리를 음미하여 그 중화의 기운을 양육하게 하고 왕궁의 학문은 또 여가가 있으면 청소하고 응대하는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옛날의 예절을 상고하고 종학의 의절에 의가하여 매달 여가를 두어서 몸과 마음을 휴양하도록 하소서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시간관 김종직이 대답하기를 이 말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학문하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폐지해서는 안 되니 잠시라도 그치게 되면 태만함에 익숙해져 습관적으로 보통 있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므로 신은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김수광이 아뢰기를 김종직의 말은 다만 학문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한 것뿐이고 국가의 장운한 계책은 알지 못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보를 소중히 여기는 바가 아닙니다. 자, 김종직이 아뢰기를 김수광의 말은 한갖 고식으로서 말한 것뿐입니다. 득승을 함양하는 것은 그 혈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니 학문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의 공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습관을 이루어야만 능히 자립할 수가 있으니 후일의 국조가 학문이 아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김수광의 말은 아주 이치에 끝났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종직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청컨대 삼전이께서 대궐에 돌아오는 날에 전례에 의가에 결제하여서 맞이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결제는 대왕대비께서 반드시 절개하지 않을 것이니 마땅 이를 그만두고 다만 주정소에 선물을 올리고 또 종친과 제축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152권 성중 14년 3월 1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관절사 이승훈과 절도사 이극균에게 교수를 내리기를 야인이 만약 다시 와서 유씨를 돌려주기를 청한다면 만보절제사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기를 유씨는 중국 사람에 속하므로 지금 이미 호송하여 요동으로 가게 했으니 이것이 옛날의 예인데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 일로서 원망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신이 명령을 받들고 충청도 연해의 고을에 가서 살펴보았는데 보리와 밀이 말라 죽고 있으니 지금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먹을 수 없을 듯합니다. 고항하는 곡식을 계산하여 본다면 겨우 4개월을 지탱할 만하니 청컨대 호주로 하여금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서 더 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9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장효지, 정순인, 이서춘, 홍치명, 조유, 임상덕, 최윤손, 고계상, 김석근, 최주, 최애문, 진중온, 송진, 김계중, 성구인, 김도성, 노경문, 정지손, 박안효, 최계동, 임중부, 홍중덕, 염중석, 김여강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9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영안도 순찰사 의효소가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도망한 사람을 수연한 일을 물으니 의효소가 대답하기를 야인 동산이 또한 도망 중에 있으므로 그 숙부 이달생으로 하여금 수연하도록 했더니 이달생이 검천리의 포단계의 집에 갔는데 포주의 알타리 사민이 마침 이곳에 이르러 이달생을 불러서 말하기를 지난번에 조선에서 군사를 일으켜 우리 동족을 죽여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으므로 원망이 골수에까지 사무쳐 있으며 지금 이 도망해온 사람은 조선에서 전혀 보호하고 구휼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본토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세워낼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이달생을 쏘았으나 잘못하여 그가 탄날을 맞췄다고 합니다. 포단계가 이를 말리면서 우리들은 건일에 조선의 지경에 있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특별히 잊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조선 사람을 해친다면 조선에서는 반드시 내가 그 계획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어 장차 문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붙잡아서 이를 화해시켰다고 합니다. 이 달생 등이 동상 호롱지가 거주하는 암혈로 향하다가 길에서 동산의 여동생을 만나 서로 함께 울었는데 그 여동생이 이 달생에게 말하기를 저늘에 아다 물을 수연하여 임금의 언덕을 특별히 입었는데 그 사세를 살펴보건대 끝내 죄책이 없으리라는 것은 기필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자식을 데리고 동산과 더불어 그대를 따라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마침 포주 사람이 이곳에 왔다고 하기에 우리가 돌아갈 때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쏘아 죽일 것을 두려워한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올 가을이나 겨울에는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 날생이 묻기를 너희들은 포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포주에는 소금과 장이 없어 생계를 잃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도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합니다. 또 이 아을가무가 쇠한하는 일로 저들의 땅에 왕래하면서 공로가 많이 있고 입주하려고 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청하니 상상께서 명하여 수비하도록 허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중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9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문영에게 유시하기를 의효소가 창암리에서 도망해 간 사람을 수연할 때에 저들이 땅에 왕래하면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검천리에 사는 포단계와 허스라리에 사는 오르지계와 회령성저에 사는 중추, 박가로, 문가을거 등 사인은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이달생, 이아을가무 등 107인은 모두 연례로 서울에 오는 야인과 한꺼번에 조금씩 운을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19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2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서거정에게 명하여 강희명의 유고를 순서에 따라 편찬하여 바치게 하고 이어서 서거정에게 명하여 그가 지은 시문도 바치게 하였다. 성주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52권 성중 14년 3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승훈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야인
장사진가는 비록 달한 도둑의 매부라고 일컬으면서 입주할 것을 와서 청하고 있지만은 정거를 댈 만한 것이 없고 또 공로도 없으며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어 영로가 쇠잔하고 피폐하니 관사에서 대접하는 점에 피해가 다시 염려스럽습니다. 변장으로 하여금 곤도로서 핑계를 대어 서울로 올려보내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영도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본도는 연사가 흉년이 들고 농사의 일이 바야흐로 급하니 중국 사신이 나온다는 일로서 핑계를 대어 그들을 타일러 보내도록 할 것이며 저들이 만약 굳이 청한다면 우두머리 1, 2인만 입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장사진가가 서울로 올라오는 일은 병조에서 아랫바에 의가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피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간흥능을 접대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입조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그러면 형세가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공로가 없는데도 일일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면 영로가 반드시 쇠잔하고 피폐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바로 농사철을 만난 시기인데 말해 못하겠습니까? 발한 도둑과 그 아들의 무리들은 마땅히 접대해야 하겠지만 그 나머지 야인들은 절도사라 하여금 건드려서 핑계를 대어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피인들은 병줄이 필요하고 계책이 궁하니 바로 추구할 시기를 만난 것입니다. 또 간흥능을 후하게 대우했다는 말을 듣고서 기순한다고 일컬어 내조하는 사람들은 다만 이런 무리들뿐만이 아니고 후일에 장차 왕래가 끊어지지 아니하여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고 평안도 일로가 쇠잔하고 피폐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선 개본에 의하여 곤도로서 핑계대어 접대만 하고 만약 혹시 다시 와서 굳이 청한다면 올 가을에 입주하기를 약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장사진가는 실로 단란도덕의 매부로서 건주에서 상만호이니 이거우나 간흥능에 비할 바가 아니니 이를 대접하는 것은 마땅히 저들보다 나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거우 등은 모두 내조하도록 했는데 장사진가만은 홀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만 그의 향화하려는 마음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야인을 대우하는 방법에 있어 경중이 적당함에 어긋날 듯합니다. 저들이 만약 다시 와서 청한다면 변장이 대답하기를 지금은 여름의 더위가 한창 성하고 장맛비가 또 시작되는데 산천을 지나오면서 도로가 통하지 않으니 가을의 서늘함을 기다려 길을 떠나는 것이 또한 편하지 않겠는가 하고 라고 하게 하소서. 그러면 저들은 본래 더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땅히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또 굳이 청한다면 지금 비록 농사철이지만 그 추종을 줄이고서 서울로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건주인은 우리의 국경과 서로 이웃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순종과 반역에 변경방비의 완급이 달려 있습니다. 어찌 적은 비용을 아껴서 이의 대체를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또 장사진가는 말하기를 장인이 이 두이를 따라 서울에 올라가서 만호에 임명될 것이라 라고 하고 김우단계도 말하기를 제 아비가 나라에 공로가 있다고 하니 그들의 말이 분명하여 진실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그때의 문헌을 상고하도록 한다며 그 진실과 허위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께서 제가 하도록 하소서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장사진가가 실제로 달한 도덕의 매부라면 예에 따라 마땅히 서울로 올라보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평안도 일대는 바로 농사철을 만났고 중국 사신의 행차가 임박해 있으며 영로가 피폐하니 올 겨울에 서울로 올려보내겠다는 일로서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0일에 개축 세 번째 기사 외 삼행 오라구라 등 8인이 토산묘를 바쳤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0일에 개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0일에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지평 김종이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종이 아뢰기를 수령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사품의 관계에 승진할 수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죄를 지으면 전일의 사일을 모두 삭제하게 되어 혹은 승진하기도 하고 혹은 늙어 죽는 사람이 있게 되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 법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이미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했는데 예전부터 내려온 전장에 의하고 고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수령의 선임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육조가 벼슬하는 지름길이 되는 까닭으로 조관이 수령이 되는 것을 면하고서 여러 조의 난관이 되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조종께서는 바로 이러한 폐단을 위하여 이 법을 설치한 것입니다. 하고 김종은 나르기를 비록 이 법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수령이 되는 것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한에 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본래부터 나라의 법에 있습니다. 2부에서 그 중에 수령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제수하고 면하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경국대전에 의하여 법대로 주의를 결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내려온 전장에 의하여 고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수령의 임무는 지극히 중하니 진실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백성이 그 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김수소는 일찍이 남원부사가 되었을 때 다스린 데 창념하고 간소함을 승상했다고 하며 김춘경은 지금 나주 목사가 되었는데도 또한 명성과 공적이 있다고 하며 이 보기는 전월의 이천 부사가 되어 고구를 다스리는 것이 한도 가운데 가장 나았다고 하니 모두 수령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고 김종이 아뢰기를 감사는 마땅히 그 관절이 높은 사람을 가려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홍응이 아뢰기를 이 말이 이치가 있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약해져서 심지가 꺾이게 되니 나이가 젊고 강기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늙고 젊은 것으로서 그 뜻을 바꾼다면 볼 것도 없다 하였다. 김종이 또 아뢰기를 목사와 수령들은 제주를 시험하여 뽑는데도 침체하여 수용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고 별자도 임기가 찼는데 임용되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 신은 인재를 임용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로 하여금 결혼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성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은 성 3명이 아뢰기를 유생들 가운데 관시나 한성치를 보아야 할 사람이 강경할 때를 당하여 병을 핑계하고서 들어오지 않고는 다음의 식년에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무려 20여인이나 되니 뜻있는 사람의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다음의 식년에 시험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후에 병이 난 것을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상중에 있는 사람 이외에 강경할 때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일체 임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녹사는 의정부와 중추부에 속한 아들이다. 별좌는 여러 관에 딸린 종 오품의 벼슬이다. 식년은 태세에 자, 오, 묘, 유가 드는 해 이 해에 과거를 보았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2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선교하기를 오는 4월 초 5일에 삼전께서 궁궐로 돌아오실 때 제천정의 연향은 전부 속악을 사용하고 당악은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기생은 전원을 쓰고 공인은 50명을 쓰도록 할 것이며 대전에 수가하는 종친과 제추 1품 이상과 삼전에 수가하는 종친과 제추 전원에게 접대하는 음식물을 하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속악은 우리나라의 음악이다. 성조시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야인 이 거우와 심 여론계 등을 접견할 때의 좌차와 진작하는 일을 영도는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심 여론계와 이 거우 등이 변경해서 올 때에는 모두 심 여론계를 수위로 삼았으니 모두 접견할 때에도 자기네들 가운데의 좌차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의 야인들에게 모두 진작을 허가했으며 더구나 지금 외인에게 또한 진작을 허가하고 있으니 야인에게도 진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심여름계와 이 거우의 좌차는 그들 스스로 하는 데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작은 외인과 야인을 똑같이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 거우는 달한 도덕의 서계를 받아 가지고 왔으니 마땅히 심여론계의 위에 앉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조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이미 심여론계를 수위로 삼았는데 지금 만약 이를 고치게 된다면 반드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또 심여론계는 연로하니 저늘이 주하차에 의거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특송한 외인도 진작할 것인데 한 당에서 구별하기가 어려우니 비록 진작하게 되더라도 해로울 것은 없을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한데 평안도의 계본에서 이 거울을 수위로 삼았으며 또한 달한의 서계를 받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가 올 때의 정사와 부사의 차별이 없었고 지금 이미 심여론계를 상위로 삼았으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진작은 두 사람을 모두 진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 거우가 그 추장의 서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대접하는 일은 마땅히 이 거우를 수위로 삼아야 할 것인데 어찌 늙고 젊은 것을 따지겠습니까? 평안도의 계본에 모두 이 거우를 수위로 삼았으니 만포에서 접대할 때도 반드시 이 거우를 상위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조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저 두 사람은 비록 혼인관계의 이유로서 심여론계를 수위로 삼았지만 여조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예의로서 그들을 타일러 이 거우를 수위로 삼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서 그들 스스로의 의사에 맡겨둔다면 사체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접견할 때에는 모름지기 이 거우를 상위로 삼고 통사로 하여금 먼저 그들에게 타이르게 하기를 너희들은 비록 나이에 늙고 젊은 것으로서 상하를 삼고 있지만 국가에서 너희들을 대접할 적에는 마땅히 일이 있고 없는 것으로서 경중을 삼아야 한다. 이 거우는 너희 추장의 서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심여론계는 받은 일도 없이 왔으니 이 거우를 상의로 삼는 것이 예의에 있어 당연하다고 한다면 저들도 반드시 마음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의 일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거우 등은 야인을 미천한 사람이므로 만약 단독으로 접견한다면 비록 진작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옳겠지만 그러나 외인과 같은 때에 접견하면서 외인을 홀로 진작하게 하고 야인만 진작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모두 진작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심여론계는 예조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수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대궐에 나와서 숙배할 때에도 수위가 되어 자리하였으니 저들의 자체에 따르면 그만일 것입니다. 어찌 다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접견할 때 저들의 좌차에 의거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외사의 상관인 부관인에게 진작하도록 하므로 같은 때에 접견하는 야인에게도 진작시키지 않을 수가 없으니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 거우가 심여론계를 수위로 삼았으니 그들의 좌차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또 평국행의 예의에 의가해 모두 진작을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2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2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계성이 장령 이혼이 아뢰기를 대사관 박계성과 장령 이혼이 아뢰기를 근래의 가뭄이 너무 심하니 청가대 영조를 정지시켜 하늘의 경계에 삼가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관공을 예조하는 거사는 나도 염려했으나 했으니 대간의 말이 진실로 이치가 있다. 그러나 고의로 분수에 지나친 사치로 하여 민력을 궁곤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 궁실이 기울어지고 무너진 것을 살펴보건대 형세가 오래 지탱하기 어려울 뿐더러 제목을 운반에 쌓아둔 지 이미 오래되어 썩은 것이 많이 있다. 만약 금년의 역사를 정비하게 된다면 혹시 연사가 실lum하고 밀력이 날로 공공하게 될 경우 장차 그 궁실이 무너지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이를 수리하지 않겠는가? 만약 마지 못하여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이미 운반한 제목은 벌써 썩었을 것이므로 장차 반드시 다른 제목을 구해야 할 것이니 밀력이 어찌 거듭 공공하지 않겠는가? 지금 수리하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정폐할 수가 없다. 또 음양가에서도 검는을 길을 하다고 하였다. 사슬은 비록 믿을 것이 못되지만은 그러나 무릇 사람들이 한 채의 작은 집을 짓더라도 반드시 길흉을 묻는데 궁궐을 건립하면서 어찌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혼 등이 또 아뢰기를
가뭄이 매우 심하니 병술까지 모두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력이 있는 큰 부자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즐기고 있는데 가난한 백성은 저자에서 술을 사고도 유독 법금에 걸리게 되니 불쌍하다. 그것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기우하기를 결정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비는 비록 급속하게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가뭄에는 이르지 않았다. 내일은 외인과 야인을 접견하는 예절이 있고 그늘에 삼전을 연가하는 행사가 있으니 그것을 예조에 물어보고 승정원에서도 마땅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예조와 승정원에서 모두 말하기를 가뭄이 심하지 않으니 우선 이를 정지시키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전을 연가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말하라 하였다.